북한 김정은이 이틀 연속 사격훈련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번 주 우리와 미국이 연합훈련에 들어가자 맞대응에 나선 걸로 풀이됩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 나오는 로켓 발사기는 하마스가 쓰고 있는 것과 같은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북한 자주포와 방사포 등이 동원된 대규모 포사격 훈련을 시찰했습니다. 기존 재래식포 수십 문을 동원한 훈련으로 남한이 목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날에는 유사시 최전방 토소를 공격하는 북한 특수부대 훈련장을 찾아 실제 사격 자세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5일부터 사흘 동안은 서북도서 일부에 여러 차례 GPS 교란 전파를 쏴 우리 어선 여러 척이 몇 분 동안 영향을 받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훈련 사진 중 탄도 중앙에 빨간 띠가 있는 대전차 로켓 F7이 특히 눈에 띕니다. 국가정보원은 사진에 나온 대전차 로켓이 하마스가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종류의 무기로 판단된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압수해 공개한 하마스 무기에서도 같은 모양의 로켓이 확인됩니다. 북한이 해외 수출을 위한 무기 카탈로그에서 RPG-7의 적색띠를 두른 것이 식별됐는데요. RPG-7 탄두의 적색띠를 두른 건 북한이 거의 유일합니다. 하마스 무기 지원을 부인해온 북한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을 버젓이 공개한 건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대북 제재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걸 과시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북한이 최근 공개한 사진에서 포착된 로켓 발사대가 하마스가 사용하는 것과 흡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을 통해 대북 제재 위반을 버젓이 공개한 건데 김정은의 의도가 무엇인지 전문가 의견 들어봤습니다. 지난 6일과 7일 이틀 연속 군사훈련 현장을 찾은 북한 김정은 지난 4일부터 진행된 한미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 FS가 실시된 이후 이에 대응하듯 날선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적들의 항시적인 위협을 압도적인 힘으로 견제하고 사소한 전쟁 도발 기도도 철저히 제압하며 유사시 부과된 중요 임무를 정확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실전 훈련을 끊임없이 강화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북한 관영 매체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현장에서 직접 훈련을 지도하고 소총으로 사격 자세를 취하기도 하는 등의 예사롭지 않은 시찰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서 탄두의 적색띠가 둘러져 있는 낯익은 모양의 대전차 로켓이 눈에 띕니다. 김정은이 직접 지도한 지난 6일 북한군 서부지구 중요 작전훈련 모습 중 엎드려 쏴 자세로 대전차 로켓을 쏘기 위해 전방을 주시 중인 한 무리의 병사들이 포착됐습니다. 바로 지난해 10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사용 중인 것으로 드러난 북한의 대전차 로켓 F7과 흡사합니다. 한국은 주로 미국산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서방 세계와 유럽에서 만든 무기도 있지만 러시아제 무기와 서방 세계의 무기 가격 차이가 두세 배 이상 납니다. 러시아제 무기가 저렴하죠. 첨단 부품 등을 최소화해서 무기 자체를 저렴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과거 공산주의 국가들은 집단 농장, 즉 국가가 모든 것을 다 계획했기 때문에 무기를 만들거나 물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 노동력에 대한 가치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조 원가가 저렴합니다. 북한은 더 싸죠. 북한이 미사일 한 대를 만드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는 사실상 계산하기 힘듭니다. 북한은 인력이나 부품, 원자재 등을 국가가 무상으로 가져다 쓰기 때문에 무기 자체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분쟁 지역이나 테러 집단이 그 무기를 많이 가져다 씁니다. 특히 북한은 그동안 아프리카 분쟁 지역에 무기를 많이 팔았습니다. 과거에는 연간 10억 달러 정도를 팔았다는 말도 있는데요. 지금은 유엔 대북 제재 때문에 약 1억 달러 정도일까요? 정확히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마스라는 테러 집단이 무기를 많이 사간 걸로 알고 있고 아마 대부분 북한제 무기로 무장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추정을 많이 해왔습니다. 워낙 가격이 저렴하니까요. 테러 집단은 돈이 없잖아요. 이번에 하마스를 보니 역시 북한제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RPG나 휴대용 미사일의 경우 매우 싸지만 엄청난 위력을 가진 무기입니다. 그런 무기는 첨단도 필요 없는데 주로 북한에서 많이 생산해 팔고 있죠. 당시 한국군 당국은 북한과 하마스가 무기거래뿐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연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군은 하마스가 사용한 무기와 전술에 대해서 분석 및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연합 감시정찰 자산을 이용해서 북한의 징후를 면밀히 감시하고 있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마스와의 무기 거래를 부인해온 북한이 당당하게 무기 사진을 공개한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대북 제재 위반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에게는 현재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미국 랜드연구소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이날 RFA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의도적으로 하마스가 사용하는 무기를 노출했을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김정은은 대북 제재를 깰 수 있을 만큼 본인이 강력한 지도자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능력은 주민들에게 자신이 강력하고 유능한 지도자로 보이고 싶어하는 그의 욕망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브루스 클링러 미 연구기관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날 RFA에 김정은의 목적은 군사적인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군사력을 과시하고 미국과 남한이 진행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에 겁먹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따라서 이는 북한이 군사적으로 강하고 국제사회에 계속 맞서겠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켄 고스 해군분석센터 국장도 이날 북한의 로켓에 대한 RFA의 질의에 북한은 현재 국경과 가까운 지역에서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면서 전략적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역량을 과시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 무기를 수출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과 현재 한국과 미국의 전략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마스뿐 아니라 여러 테러 집단 혹은 무장단체에 북한제 무기가 많이 보급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과거 소련, 중앙아시아 국가들, 우크라이나 등에서 낡은 무기들이 교체되면서 테러 집단에 흘러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거의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한국도 방위 산업이라는 이름으로 군수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그 정도로 무기를 만들어 팔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무기는 엄청 비쌉니다. 결국 러시아 혹은 북한인데요. 첫째, 북한은 아직도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노동력이 싸고 철 혹은 광산에서 생산하는 원자재가 재래식 무기를 만드는 데 있어 매우 저렴합니다. 둘째, 북한이 오랫동안 무기 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재래식 무기 성능이 매우 좋은데요. 예를 들어 정보통신 기술이 적용된 고급 첨단 무기 체계가 아닌 탱크, 포, 소총 등은 북한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소총 같은 경우는 한국 소총보다 더 성능이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렴합니다. 그러니 지금 전 세계 분쟁 지역에서는 대부분 북한제와 소련제 무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워낙 저렴하니까 쓰는 거죠. 그렇다면 전술교리 측면에서는 북한이 하마스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무기를 팔았으면 탄약을 팔아야 하잖아요. 그리고 무기 사용법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교관이 파견되는 것이고요. 북한의 경우 특수부대, 특수전 부대, 폭풍군단을 비롯해 경보병까지 약 20만 명이 있습니다. 이들이 북한의 주력군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북한이 특수전 부대의 훈련 등을 전수할 수 있죠. 탈북민과 인터뷰를 해보면 특수부대원들이 훈련을 매우 열심히 하고 먹는 것도 잘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 능력이 있으니 북한 당국은 교관들을 파견해 인건비를 버는 거죠. 하마스가 이란과 깊은 관계이고 북한과 이란이 매우 깊은 관계잖아요. 이란이 중간에서 북한의 무기 수출, 탄약 수출, 교관 파견 등을 조율해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땅굴 기술이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를 통해 하마스에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콘크리트 지형이 북한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기술적 도움을 받았을 거란 설명인데요. 땅굴 기술이라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땅굴을 파는 건 쉽습니다. 흔적 없이 파야죠. 그 흔적이라는 건 땅을 파낸 뒤 밖으로 나오는 흙인데요. 흙이 안 나오게 파는 방법이 중요한 겁니다. 흙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죠. 하마스 땅굴이 어디 있는지 이스라엘은 모릅니다. 그걸 알면 작전하기가 쉽죠. 북한이 그동안 휴전선에 땅굴을 파면서 그것을 감출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지금 하마스의 땅굴이 약 500km 된다고 하잖아요. 제가 2명의 탈북민에게 북한의 땅굴 파는 기술에 관해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일단 땅굴을 파면 다른 흙과 희석하거나 가지 굴을 팝니다. 똑바로 들어가는 길이 있으면 옆으로 가지를 뻗친다고 해요. 가지 굴을 파며 동시에 나갑니다. 어느 정도 들어가면 그 다음에 나오는 흙들은 밖으로 안 내보내고 옆에 있는 가지 굴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속일 수 있다는 거죠. 500km 땅굴을 완성했는데 어디에 입구가 있고 어디서 어디까지 돼 있는지 이스라엘이 전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땅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은밀성입니다. 적에게 절대 노출되면 안 되는 겁니다. 북한의 하마스식 기습 공격을 막으려면 지난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이스라엘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을 보고 걱정하는 국민이 많다. 북한이 하마스식 기습 공격을 감행하면 우리 군이 제대로 막아낼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다. 가자 사태를 계기로 9.19 남북 군사합의를 둘러싼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군이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을 즉각 제압할 군사적 역량은 갖고 있으나 정보 실패가 대응해 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 이스라엘이 당한 재앙의 본질도 정보 실패에 있다. 압도적 군사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도 정보 실패를 만회하기는 어렵다. 북한이 이미 합의의 취지를 부정하는 도발을 일삼아 온 만큼 우리 정부가 이를 일방적으로 준수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굳이 폐기나 효력정지 선언 같은 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이 사실상 사문화된 것으로 간주하면 그만이다.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하는 현 상황에서 군사적 신뢰 구축과 적대 행위 방지에 필요한 군사합의는 비행금지구역 설정이 아니라 1992년 나토와 바르샤바 조약국 간에 체결된 항공정찰 자유화 조약을 모델로 한 남북 간 상호정찰 제도 도입이다. 또한 해상완충구역과 육상의 군사훈련 금지구역을 철폐하는 대신 대규모 군사훈련의 사전 통보와 상호 참관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오는 4월 한국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고강도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짙어지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